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방송을 나오다 보니까 MTN 방송국이 아닌 모 방송국의 방송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시간에 관련주 종목 부분들을 시세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9.6%인가 오른 종목을 이야기하길래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딱 2만 원짜리가 한 주 거래된 걸 9.63%가 상승했다라고 방송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만큼 방송에서는 그죠? 급한 내용 부분도 일정 정도 있지만 그죠? 의미 없는 정보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경제 방송을 보시든 어떤 일반적인 방송을 보시든 간에 여러분들이 판단의 기준을 잘 잡고 있지 않으면 현혹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 2,580포인트 부근에서 음봉 조정을 받았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코스피와 연관된 올해 2023년도 증권사 전망치입니다. 자, 다올투자증권 2,640포인트 상단, 그리고 SK증권 2,450포인트, 그리고 대부분 증권사가 2,600포인트를 상단으로 놓고 있습니다. 이제 2,580포인트 내외의 부분에 와 있잖아요. IBK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 정도가 2,800과 2,900을 본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그죠? 오지도 않았었던 2,000포인트 기억하시죠? 작년 9월 30일 날 2,134포인트를 찍고는 그 지수 이하로 간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그죠? 하반기 코스피 지수 전망을 하면서 삼성증권은 그래도 곤조가 있네요. 그죠? 그대로 2,200과 2,600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580 근처니까 다 팔아야 되겠네요. 그죠? 반면에 대신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부터 시작을 해서 고점을 다 높여놨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요. 그죠? 저점도 다 높여놓고. 제가 왜 굳이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주식시장은 항상 그죠? 주가가 올라가면 더 올라간다고 바라보는 뷰가 늘어나게 되고 떨어지면 떨어진다라고 하는 쪽으로 또 방향을 트는 겁니다. 주식시장에 있어서 항상 뒷북치는 흐름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맹목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 물론 여기에서 전제하는 조건들, 시장 상황, 변화 이런 부분들은 분명 있게 마련이죠. 하다못해 1, 4분기에 가장 화려했었던 부분, 1월 달에 AI가 급등을 했고, 그죠? 2월 부분 3월 중순까지 AI와 로봇이 급등한 부분, 그리고 2월 달에 2차 전지가 급등한 상황, 그래서 4월 중순에 고점이 나와서 4월 11일 에코프로가 고점, 4월 19일 포스코 퓨처엠이 고점, 그래서 조정을 받으니까 이제 2차 전지는 조정 시, 반등 시 매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런 와중에 이제 AI를 비롯한 반도체의 시대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역이용할 줄 아느냐, 그것이 선점하는 매매와 뒷북치는 매매의 차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나 카레나의 법칙, 주식 부분에 있어서는 그죠?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모든 변수, 여러 가지 변수가 다 맞아떨어지는 매매를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강요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주식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은 주식은 시작부터 고통이고 시작부터 걱정이다. 그러나 또 하나 매매의 타이밍과 섹터 흐름 부분들을 제대로 읽어낼 줄만 안다면 무수한 기회가 놓인 것이 또 주식시장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주식은 가격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매수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될 원칙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도지크 타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내용, 특히 시황과 섹터 부분을 강조드리는데 미국 시장에 있어서 AI, 그죠?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 그 외의 섹터들은 몰락입니다. 그죠? 나스닥 지수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극심한 차별화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시장도 그 흐름이 마찬가지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타결, 그죠? 공식적으로 타결이 됐고 이제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하원과 상원의 표결만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 부채 한도 부분에 있어서 우려했었던 부분 비해서는 공화당이 0.5% GDP 예산안 축소를 주장을 했는데 0.2% 그리고 우리 시장과 가장 밀접하고 그죠? 2차 전지 배터리 이 연관이 있는 IRA 예산 축소와 관련된 부분도 거의 없이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시장엔 긍정적이다. 다만 여기서 예산안이 별로 축소되지 않은 만큼 올해 내년 경기에 대해 성장률의 둔화에 대한 우려는 조금 가셨습니다. 그런데 대신 인플레이 우려에 대한 부분이 또다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고 그것은 결국 경기 침체와 또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채 한도 협상 타결했다. 78번이나 타결한 이 재료가 시장을 푹 올릴 수 있는 재료는 아니죠. 중립적인 의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시장에 미치는 영향 부분이 중립적이라고 했는데 왜 부채 한도 협상 체결 이 와중에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중심으로 해서 상승을 했었던 배경 부분은 결국 AI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 부분이었어요. 나머지 에너지라든지 기타 섹터 부분들은 전멸입니다. 미국 시장도. 자, 거기에서 올해 1월 2일부터 5월 26일까지 S&P 500 상승 기여율을 보게 되면 애플이 22.8%, 마이크로소프트가 22.7%, 엔비디아가 19.8%. 그래서 총 미국 증시 상승률의 65%를 담당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주 쉽게 풀면 뭐냐? 미국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이상인 기업이 엔비디아가 들어갔다가 살짝 나왔지만 한 5개 종목 정도 됩니다. 그 종목 위주의 상승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 1등, 그죠? 그리고 LG 엔솔 시가총액 2등, 그리고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런 대형주들이 연중 고점 부근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종합주가지수는 2580포인트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대중국 관련주들은 몰락했고 경기 민감주는 몰락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부분, 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5월 달에 FOMC 회의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요건들이 충족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의 PC 물가지수는 이 부분이 동결에 대한 부분보다 0.25bp 인상의 가능성을 더 높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 있어서는 딜레마입니다. 그죠? PC 물가지표나 이런 상황 주변 여건을 보면 0.25bp를 인상을 해야 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 만약 6월 달에 0.25bp, 6월 13일에 열리는 FOMC에서 0.25bp를 더 올리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없는 가운데에서 독일의 2개 분기 연속 역성장하는 구조에서 미국까지 더 경기 우려가 심화되면 증시의 차별적 흐름은 더 크게 진행된다.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내 종목이 종합주가지수가 2,580이니 아까 이야기했었던 증권사들이 뒷북치는 이야기 2,800, 3,000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 종합주가지수가 앞으로 올라간다 한들 섹터의 차별화는 엄청나게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중국이 손을 잡지 않는다면 또 미국의 요청을 거절한다면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건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극단적인 차별화 속에서 주식시장의 게임을 끝내야 되느냐 아니면 주식시장의 게임을 앞으로도 해야 되느냐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사실 2021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월 24일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의 물가 통제 실패, 역대급 금리 인상, 긴축의 기조, 그리고 2023년 부분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시작을 해서 지역은행 파산 그런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공급망 안정화, 그죠? 그러면서 경기 침체와 노랜딩 논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했는데 효과가 반감한 부분 하여튼 그런 가운데에서 하반기 쪽 부분으로 보게 되면 사실 최고 안 좋았던 부분보다는 나아질 수 있는 흐름이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부분을 바라봤을 때 그죠? 올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2,600포인트가 마지노선. 그러나 2,800포인트까지를 보는 부분은 내년의 실적을 앞당겨오는 기대감, 이 부분까지의 상승 흐름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작년 연말부터도 계속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있었던 부분이 중국 쪽 관련 주식들은 매매를 안 하는 것이 더 좋다. 그죠? 넌 US보다 US 쪽이 낫고 가치주보다 희귀한 시대, 성장이 희귀한 시대에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 그쪽은 게임 타임이다. 다만 경기 민감주나 중국 관련주는 게임 오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뭔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정점이다라는 얘기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덩샤오핑 시대, 이 1978년 이후 성장을 구가하던 부분들이 시진핑 장기 집권, 그죠? 독재 체제, 작년 추석 때 여러분들께 이 특집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조화로운 발전, 중국이 조화로운 발전을 한다, 공동 부유를 하겠다, 다 같이 평등하게 못 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그래야 뭡니까? 인민은 똑똑하지 말아야 된다. 인민이 똑똑하면 맘먹으니까. 그죠?共产党의 주특기 아닙니까? 그죠? 장기 집권을 하려면 똑똑하지 말아야 되고 잘 살지 말아야 되고 같이 평등하게 못 사는 정책 흐름을 갖고 가면 우리가 중국에 걸 기대가 없다는 거죠. 자, 점점 블랙박스가 되어가는 중국입니다. 그 예가 이런 부분이죠. 중국 방청법 개정하면서 기업 정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자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통제하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으로 가는 상황, 어떻게 민간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 발전을 위한 흐름들이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탈중국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도표로 나오잖아요. 자, 중국 투자와 함께 대중국 수출도 둔화될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제가 매월 우리나라 수출 실적을 이야기하면서 중국의 수출의 감소, 그리고 대중 무역 흑자 규모가 이제 적자로 전환되기 일보 직전까지 와 있는 상황, 그런 흐름 부분, 그 속에서 한국의 대중국 직접 투자는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는 게 한눈에 보이시죠. 그죠? 반면에 미국으로의 투자의 부분은 급증하고 있는 흐름. 여기에 발맞춰서 그 대미 직접 투자 산업 부분에 있어서 식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농심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에 진출해서 잘 나가고 있고, 그런 와중에 전기전자, 자동차, 그죠?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쪽은 잘 나가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테크와 광물, 원자재 측면, 이게 제일 우리가 아킬레스건이지 않습니까? 그죠? 중국 이전의 광물 의존도,
이렇게 큰 의존도가 있다는 건 또 하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중국의 이런 대중광물 의존도를 해결해내는 자구책을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기업적으로 함께 된다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자,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 전부 다가 작년 연말부터 이야기했었던 미국의 프렌드 쇼링 전략, 그 속에서 서방 국가의 동맹과 함께 중국을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나스닥이 상승하고 우리 시장의 한국 지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홍콩 지수가 연일 하락하는 흐름 부분을 갖고 가고 더 하락할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그것이 또 하나 국제 상품 가격에서도 나오고 있죠. 유가가 어제 4.4% 급락한 모습, 그래서 70불 이하로 내려온 부분, 이런 것이 경기에 대한 우려고, 경기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받는 부분이 중국과 연관된 산업재 소재, 게임, 플랫폼, 면세점,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가 상승을 해도 지난 작년 9월 30일 저점 근처까지 종목들이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가운데에서 2023년 꾸준히 매수하는 외국인 수급은 분명히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노르웨이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업종 대표주, 경기 사이클상 반도체가 지금 부분에 있어서 더 구조적으로 내려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 가지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사고, 엔비디아가 급등을 하니까 거기에 낙수 효과와 떡고물이라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DDR5의 증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일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움직여 나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경기가 확실하게 좋아지는 흐름 부분은 지금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를 추격 매수하면 또다시 여러분들은 또 긴 시간 힘든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조금 더 보게 되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매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 중에 미국 시장이 금리 긴축을 종료한다고 해서 하락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인하로 가는 것이 아니다. 중물가, 중금리 흐름 부분을 기본 베이스로 놓고, 그런 가운데에서 베이비 부머가 은퇴를 시작을 했고 출산율이 급락하는 부분이 글로벌 전반적인 분위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부분을 감안하면 경기 민감 섹터가 쉽게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그러니까 시장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변화, 새로운 희망, 성장이 희귀한 시대에 성장하는 섹터,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 기대가 실적으로, 밸류로 갖춰질 수 있는 섹터, 그 한정된 부분만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차별화 장세의 흐름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그죠?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상승. 이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10월 27일 날 892포인트를 찍고 나서 올라올 흐름 부분. 그리고 2011년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현대차, 기아가 주도 흐름을 보였었던 부분, 이런 부분의 1차 상승, 이때가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 사이클이 글로벌적으로 진행되면서 상승을 했고, 그 다음 2011년과 12년에는 남유럽 재정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조정을 받고, 그리고 3단 상승 부분에 있어서는 디플레이션, 디스플레이션 수혜 산업 부분, 그리고 헬스케어 이런 쪽이 상승을 했고, 그런 가운데에 강달러 부작용이 일정 정도 진행되면서 2015년에 조정, 그리고 다시 저금리와 저물가를 기반으로 해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급등한 이 5파동 부분 이후에 조종파동이 나오면서 ABC 조종파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장기간의 상승 부분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 흐름에 무엇이 주도 흐름을 보여줄 거냐? 어떤 섹터가 주도 섹터의 흐름을 보여줄 것이냐? 그죠?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펼쳐졌죠? AI,
2차전지. 그죠? 이 부분이 시장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시장 접근을 하셔야 된다. 기술의 변화는, 그죠? 항상 시가총액의 변화를 갖고 옵니다. 여러분들, KT가 시가총액 상위일 때가 있었고, 한국전력, 그죠? 지금은 쳐다도 보지 않지만 한국전력이 시가총액 상위를 보였었던 부분도 우리나라에 있었죠. 자, 잘 보시면 글로벌 시장에서 1987년, 90년대 부분에 있어서 컴퓨터가 등장하고 그리고 마우스가 등장한 부분, 이때 뭐입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IBM의 시가총액이 급등했습니다. 그게 주도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죠. 기술 혁명은, 그죠? 기술 혁명은 우리가 생각할 보다 더 큰 절대적인 시가총액 상승의 화려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주도주의 역사입니다. 2월 1일 돌직구 타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2000년 들어가면서 뭡니까? 애플, 스마트폰, 그죠? 혁명이었죠.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속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이 주도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지금 AI, 그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을 추격하러 또 올라가겠죠. 미국 시장은 이렇게 확실한 주도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AI가, 그죠? 수요의 확산을 일으키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의 낙수 효과만 있지 저렇게 엔비디아를 능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K클라우드 비전 및 목표, 작년 12일 날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국산 AI 반도체 고도화와 AI 반도체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죠? 그게 실질적으로 접목이 되지는 잘 않고 있는 거죠. 얼마만큼 AI의 발전의 속도가 큰지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사실, 출시 후에, 그죠? 출시 후에 이 대중화, 침투율, 이걸 보게 되면 이 넷플릭스가 41개월 만에 사용자 100만 명에 도달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10개월 만에, 근데 챗 GPT는 5일 만에 도달을 했죠. 100만 명에. 그만큼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 부분 섹터는 성장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AI가 성장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는 고용량 DDR 수요가 급증하고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나 코리아 서킷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더 추가 상승하기는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의 서버 시장 내 이 AI 서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9%, 2026년에 15%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서버 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연간 기준으로 보면 감소라는 거죠. 기대가 너무 앞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를 지금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단기 흐름 부분에 있어서는 고점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되고, 사실 더 이야기할 섹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자는, 오늘 방송의 골자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탈중국하라, 그리고 차별화에 순응하라. 순응하는 가운데에서 성장이 희귀한 섹터, 미국은 엔비디아라면 우리 시장은 2차 전지다라는 관점을 바라보시면 되고, 잠시 후에 6시 10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못다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부분 클릭하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